자, 지난 시간까지 그 벡터의 덧셈하고 뺄셈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응. 자, 이 벡터의 덧셈, 뺄셈에 이어서 이야기할 부분은, 자, 벡터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니까, 벡터의 실수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자,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 벡터에다가 뭐 몇 배 이렇게 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몇 배 했다 이런 개념. 자, 그래서 자, 뭐 A라는 벡터 아니면 뭐 A, B 벡터라든지 뭐 상관은 없는데 네가 0벡터는 아니어야지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럴 때 K배의 A 벡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자, 일단은 K가 양수일 때는 방향이 동일해. 방향이 동일하고 크기는 K 곱하기 A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0이 돼버리면 당연히 0벡터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크기도 0이고 그 다음에 방향도 따질 수가 없겠지. 자, K가 음수가 돼버리면 얘는 방향이 반대가 돼. 자, 방향이 반대. 자, 근데 크기는 절대값 K 곱하기 A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실수배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고 선생님이 교재상에서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임의의 실수 KL과 두 벡터 A, B 벡터에 대해서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거기다 써놓은 건데, 이거는 크게 뭐 충분히 봐도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지금 벡터의 실수배 했을 때 여기서 K라는 숫자 있잖아. 이 K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뭐냐면 상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상수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자, 만약에 이런 벡터가 너가 A 벡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크기가 2라고 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너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된 벡터는 자,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2배가 됐다 이거야. 그럼 이 벡터는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실수배라는 것은 실제로는 상수배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고. 오케이? 진짜 실수. 그러니까 K가 실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자고. 그래. 이게 너희들한테 편하겠다. K가 만약에 모든 실수다 이거야. 응? 자, 이 K가 모든 실수가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만약에 선생님이 너를 B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B 벡터를 이야기하면 K가 모든 실수다 그러면 이 벡터의 연장선 반대 방향 쪽도 마찬가지. 방향이 같은 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벡터에다가 실수배 해주면 이 연장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야기한다. 즉 시점을 너점으로 하는, 너가 시점이 되고 종점은 이 점선에 있는 모든 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요게 참고적으로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상수배다라고 하는 건 이 얘네들처럼 뭐야? 정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모든 실수의 개념이면 정해지지 않은 실수다 이거. 상수가 아니다 이거지. 상수가 아닌 실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B 벡터라는 거 위에 모든 점들, 이런 점도 전부 다 뭘 뜻하는 거야? K배의
B 벡터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연장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가리킨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 왜냐면 요거 뒤에 가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할 때 요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를 이제 합시다. 이제 여기. 벡터의 평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벡터가, 당연히 두 벡터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평행은 방향이 반대가 되고, 같거나 반대. 또 다 평행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평행의 개념. 자, 두 개의 벡터가,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는데, 너도 0벡터가 아니고, B 벡터도 0벡터가 아니고, 자, 이랬을 때, 두 벡터가 평행이더라.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보이긴 할 텐데 내가 이걸 A 벡터 이거를 마이너스 2배 A 벡터 이렇게 표현했잖아. 자, 이 두 벡터는 뭐다? 평행 관계에 있다 이거야. 평행 관계에 있다. 방향이 반대여도 상관없고 같은 방향이어도 상관이 없다. 자,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벡터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유형선분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있었어? 자유로운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그지? 자, 어쨌든 너를 평행해서 붙이든 어찌됐든 간에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되더라 이거야.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 여기서는 선생님이 K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여기도 K라고 써줄게요. K배의 B벡터더라. 자,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도우면, 자, 이게 A 벡터잖아. 이걸 B 벡터라고 생각해봐.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너 벡터가 만들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너한테는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배 해주면 얘가 되잖아. 그지? 두 벡터가 서로 뭐다 이거야? 실수배의 관계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야. 자, 설령,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만약에 AB 벡터하고 CD 벡터가 평행이더라 이거야. 응? 평행이더라. 뭐 분명히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네가 A점, 네가 B점 이랬어. 그 다음에 너가 C점이고 너가 D점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자, 분명히 뭐 그림상으로 표시를 굳이 한다면 니네들이 평행이다 이거지. 이렇게. 평행이면 둘 중에 하나의 벡터를 뭐해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AB 벡터를 갖다가 붙일 수가 있다고. 벡터는 자유로운 평행 이동이라고 표현했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냐? 갖다 붙였더니 여기도 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점이 하나 있잖아. 그지? 다시 이야기해서 실수배다라고 하는 거 너는 뭐 CD 벡터가 표현이 돼도 되고 CD 벡터는 실수배의 AB 벡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자,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세 점이 요 직선이다라고 생각해봐. 직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벡터의 평행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중요한 게 이거야. 세 점 ABP라고 표현을 할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더라.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거는 자, 그림상으로 직선이 하나 있으면 A점도 있고 B점도 있고 정해져 있는데 P점도 있더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걸 보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AB 벡터, 너 AP 벡터, 또
여기 BP 벡터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세 개의 벡터가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뜻은 결국 뭐냐? AB 벡터, 뭐 AP 벡터, 얘네들이 뭐다? 평행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AP 벡터가 AB 벡터의 무엇이다? 실수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실수배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야. 원래는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할 부분이긴 한데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위치 벡터. 그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 69쪽을 펴봐봐. 69쪽을 펴보면 위치 벡터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자, 그 위치 벡터는 자, 평면에서 자, 이건 평면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공간 벡터면 공간도 포함됩니다. 자, 평면에서 한 점 O를 시점으로 뭐 한다 그랬어? 고정을 시켜 놓는 거야. 고정을 시키면 임의의 벡터 P 벡터에 대해서 P 벡터는 O점과 P점을 연결한 벡터인 그런 점 P의 위치가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고. 역으로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OP 벡터가 스몰 P 벡터인 벡터 P가 오직 하나로 또 정해져. 다시 이야기하면 이 벡터 OP 벡터를 점 O에 대한 점 P의 뭐라고 한다? 위치 벡터다라고 표현한다 이거야. 자, 선생님 볼까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평면에서 뭔가 기준점 하나를 잡아두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통 좌표 평면상에 또 원점처럼 보이는 그 원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럼 원점을 잡아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그림상에서도 내가 이게 원점이다라고 해보자. 여기가 원점이 있다고 쳐. 5점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 각각의 세 개의 점을 연결하는 벡터, 너 연결하는 벡터, 또 연결하는 벡터가 다 뭐야? 하나씩만 존재한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벡터들을 점의 소문자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해.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한다 이거야. 이게 위치 벡터의 개념이야. 그럼 지금 왜 갑자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위치 벡터 뒤에 있는 거를 지금 설명했잖니. 그지? 이거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요거를 바꿔서 좀 써볼 거야. 어떻게 바꿔서 쓸 거냐?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 중에 벡터의 뺄셈을 한 적이 있어. 오케이? 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벡터 뺄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AB 벡터하고 AD 벡터를 뺐더라. 이거를 플러스 역벡터로 만들어서 덧셈 개념으로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상태로 해주면 시점이 일치했을 때 중간에 마이너스 뺄셈이 돼버리면 바로 이 결과는 뒤에서 앞으로 말하는 뭐가 된다? DB 벡터다.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었다고. 자,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필요해.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벡터의 분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봐봐. 결과적으로 내가 얘를 이렇게 생겨먹은 벡터를 이런 형태로 바꾼다는 거는 시점을 일치시키고 종점을 이야기할 때 뒤에 있는 종점을 앞으로 보내고 시점을 뒤쪽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 구조대로 너를 한번 써볼게. 뒤에 있는 점이 P니까 너는 OP 벡터라고 쓸 수가 있고 너는 OA 벡터다라고 쓰면서 너를 뺄셈 이럴 수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너는 우변도 마찬가지로 T배에 AB 벡터를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다라고 또 쓸 수가 있겠지. 오케이? 사실 벡터의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너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아주 익숙해져야 돼. 덧셈도 그렇고 뺄셈도 그렇고. 오케이? 그러면 자, 너를 정리를 좀 할 거야.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OP 벡터는 하고 표현을 했을 때, OP 벡터는, 자, OA 벡터, 넘겼어. 그럼 플러스 OA 벡터가 되고, 여기선 마이너스 T배의 OA 벡터가 있기 때문에, 너는 1 마이너스 T배의 OA 벡터 플러스 T배의 OB 벡터다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킬게. 지금 선생님이 그림상에서는 A점, B점 있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P점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P라고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이 P가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 이거야. 정해져 있지 않더라. 근데 A 벡터가 AP 벡터가 서로 평행이다가 말이 바로 이 말이야. 세 점 ABP가 어디에 있다고?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거지. 한 직선 위에.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다 이거야. 이렇다. 자, 여기 지금 봐봐. 여기에 OAF 벡터 앞에 상수가 1마T야. OB 벡터 앞에 상수가 뭐야? T야. 그지? 너네 둘의 합은 얼마지? 1이잖아. 자명하게. 맞아? 응.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OA 벡터의 실수배, OB 벡터의 실수배의 그 합이 1이 될 때, 두 점 A, B를 연결하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표현하는 거다. 누가? P점이. 이런 이야기야. 요게 굉장히 중요해. 벡터 처음 배울 때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자, 세 점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AB 벡터가 AP 벡터랑 평행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 평행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너를 위치 벡터화 시켜서 바꿔준 식이 이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때 너네들의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됐을 때 1이 나오더라 이거지. 결국 이 말이 너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A점, B점을 A점, B점을 종점으로 하는 두 점이 있어. 두 벡터가 있다고. 거기에 실수배인데 그 실수배가 합이 1이더라 그러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P점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이 개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OP 벡터가 너를 만족하다 이거야. T는 실수고 이렇게 이런 식이 나왔다 이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잘 봐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개수고 여기가 개수잖아. 근데 너하고 너는 합이 1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 1마T배에 2분의 1 OA 벡터. 오케이? 또 뒤에 거는 T배에 2배의 O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너하고 너가 합이 얼마야? 합이 1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뜻이냐면 자,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어. 여기 O점이 있다라고 치면 네가 OA 벡터고 네가 OB 벡터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너무 위로 그려놨다. 너무 위로. 자, 너가 A점이고 너가 B점인데 그래 5점이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네가 OA 벡터, 네가 OB 벡터인데 여기서 2분의 1 OA 벡터라는 너 벡터의 어디? 절반. 이게 2분의 1 OA 벡터야. 오케이? 그 다음에 B 벡터의 2배. 그럼 너한테 연장해서 여기까지 간 거.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뭐다? 네가 2배의 OB 벡터야. 네가 2분의 1, 너가 2분의 1 OA 벡터고. 그러면 너의 종점을 이어주는
직선. 이 직선 위에 누가 있다? P점이 있다는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이게. 벡터에서 처음에. 그래서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69쪽을 보면, 요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다음에, 조금 정리할 시간을 줄 거야. 잘 봐봐. 자, 위치 벡터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이야기야. 기준점이 하나가 있고, 그 기준점 우리가 편의상 이제 뭐라고 두자? 좌표 평면상의 원점처럼 5점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의 기준을 잡고, 얘는 딱 고정시켜 놓는 거야. 고정시켜 놓고 어떤 점이든지 간에 얘하고 연결한 벡터는 딱 하나만 존재한다고. 그런 걸 그 점에 대한 뭐라? 위치 벡터라 이야기한다 그랬어. 그 위치 벡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선분의 내분점 벡터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내분점을 나타내는 벡터를 이야기할 건데, 자, 선생님이 요거 지금 하면서도 조금,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t가 무슨 수다? 실수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지? 여기 실수배였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 t가 1이야. 그럼 네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t가 1이니까 p점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b점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 여기 있을 때 t가 1이라는, t값이 1일 때 여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t가 제로가 돼버리면, a점에 t값이 제로일 때 p점은 a점에 있다는 뜻이야. 야, 예측을 한번 해봐. 그러면, 저 t값이 0과 1 사이면 선분 AB 선상에 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t값이 1보다 커버리면 이쪽 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P점이. 0보다 작아버리면 이쪽 편의 직선 위에 누가 있다? P점이 있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참고적으로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선분의 내분점 벡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응? 자,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 자,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자, A하고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이름을 선생님 P점이라고 지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A점도 B점도 다, 자, 원점 5. 원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5라는 기준점을 잡고, 너 OA 벡터고, 너 OB 벡터야. 자, 표현을 하고 싶은 건 바로 누구냐면, OP 벡터를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지. 너의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자, 선생님이 위치 벡터를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저 OP 벡터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OP 벡터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일단은,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APB가 어떠니? 한 직선에 있잖아. 그러니까, AP 벡터가 T배의 AB 벡터이겠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T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AP 벡터하고 그림상으로 보면 AP 벡터하고 PB 벡터 너의 크기의 비율이 M 대 N인 거야. 오케이? 크기의 비율이 M 대 N인 거지. 그죠? 자, 이것을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AP 벡터가 AB 벡터를 쳐다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B 벡터잖아.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M 더하기 N이지 않니? 그지? 그러면 M 더하기 N.
분의 m만큼에 해당되는 게 너란 말이야. m. 이해됐음? 오케이? 그러면 너를 갖고 식을 한번 바꿔보자 이거지. 너를 가지고 식을 바꿔보자. 즉 너는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m 플러스 m분의 m배의 AB 벡터인데 너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다라고 쓸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OP 벡터는 너를 넘길 거야. 그러면 1 OA 벡터가 될 거야. 그지? 플러스 OA 벡터. 그러면 1에서 너는 마이너스 m 플러스 m분의 m배의 OA 벡터가 됐을 거고요.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m배의 OB 벡터다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정리 한번 해보자. 자, m 플러스 m분의 m을 1에서 뺐어. 그러면 얘는 남는 게 누구 있냐? m 플러스 m분의 m배의 OA 벡터가 됐을 거고 너는 m 플러스 m배의 m배의 OB 벡터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한꺼번에 쓸 수가 있겠다. 바로 여기 보면 실수배 m 플러스 m분의 1로 묶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묶어냈다고 치면 m 플러스 m분의 자 m배의 5 이거부터 쓸게요. m배의 OB 벡터 플러스 m배의 OA 벡터다 이거야. 가만 보니까 너는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주면 너를 스몰 p 벡터라고 했을 때 스몰 p 벡터가 m 플러스 m분의 m배의 b 벡터 플러스 m배의 a 벡터라고 표현이 되는구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구조적인 식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점과 좌표 파트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 선분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거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m배의 b 벡터, m배의 a 벡터 크로스돼서 곱해서 비율 더한 거구나. 오케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자 이거야. p 벡터가 a 벡터와 b 벡터의 사실상은 너네들의 실수배, 그러니까 상수배의 합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요렇게 나눠볼게. 헷갈리지 않도록 요렇게 하고 너를 요렇게 해서 보면 요 벡터 보이세요? 요 벡터가 바로 요 벡터의 m 플러스 m분의 m배야. m 플러스 m분의 m배의 b 벡터. 이게 상수배된 벡터인 거고, 또 요 벡터. 요 벡터가 바로 뭐냐면 m 플러스 m배의 a 벡터가 된 거야. 여러분들 지금 그림상으로 봐봐. 그림상으로 보면 충분히 눈에 보일 거야. 벡터 표시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 요 삼각형, 요 큰 삼각형 서로 뭐야? 닮음이잖아. 또 여기에도 요 삼각형, 큰 삼각형도 또 뭐야? 또 닮음이거든. 근데 지금 연두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한 요 두 벡터의 합벡터, 즉 뭐야? 지금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한 게 지금 바로 뭐냐면 너하고 너가 평행한 걸 그려준 거고 너하고 너가 평행한 걸 그려준 거야 지금. 평행사변형법이야. 그러니까 연두색 두 벡터의 합벡터가 바로 뭐다? 보라색 벡터다 이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된 게 바로 선분의 내분 벡터 표현하는 방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아주 간단하게 중점을 나타내는 벡터는 m과 m이 뭐란 얘기야? 1일 때란 얘기잖아. 비율이 똑같을 때니까. 그럼 중점을 나타내는 벡터는 2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중점을 나타내는 벡터겠구나 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이 내분점에서 숨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근데 선생님이 지금 교재상으로 봤을 때 벡터 평행 68쪽에 나와 있는 벡터 평행의 밑에 요 내용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정리를 좀 해놔야지 돼. 알겠지? 이거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선분의 내분 벡터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일단 정리하고 나서 시작을 또 해볼게.